이번 주 중요 사건. 네, 교수님. 중요 사건인데 산삼. 산삼 사건이네요. 산삼 사건이에요. 산삼. 네. 산삼 먹어봤어요? 한 번 먹어봤어요, 교수님. 몇 년생? 한 9년, 10년 된 거라 그래요. 9년, 10년. 그건 네. 산삼 아니야. 쬐까만 거. 새끼 손가락보다 작은 거. 근데 열은 확 올라오대요. 그래요? 네. 모르겠는데. 작년은 난 산삼이라고 주는 거 몇 번 먹긴 먹었는데 산삼 먹은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심어놓은 산삼 먹은 거. 심어놓은 사람도 많대요. 예. 뭐한테 느낌이. 네. 근데 뭐 먹었으면 됐죠. 산삼 먹으면 뭐 엄청 오래 산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산삼은 옛날 옛적부터 효자들한테 발견된 데잖아요. 신만이가 뭐 평생을 신만이에도 효자 아닌 사람은 단 한 번도 산삼 발견 못 한다며. 그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옛날 옛적에 아픈 그 어머니 모시는 그 효심 깊은 그 부부 얘기. 전래동화 때 봤어요. 저 스님이 이제 어머니가 아파. 그래서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머니 살리려면 네 자식을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구워가지고 그 물을 먹이라고. 이게 뭐 이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런데 네. 효심 깊은 아들은 고민 끝에 자기 자식을 희생시켰다. 지금 우리의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 완전히 이 잔혹범죄죠. 잔혹동화라고 그러잖아요. 효심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게.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희생시켜서 이제 자기 어머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살렸다.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 근데 그 죽은 아들이 살아 들어왔다. 네. 이게 말이 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마솥을 열어봤더니 커다란 산삼이 들어있더라. 이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부부의 효심에 감복한 이 고승이 이 산삼을 줬다. 뭐 이런 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교수님 이거 좀 여담인데 저 어릴 적에 전래동화 책 있잖아요. 다 이랬어요. 진짜 전이네. 뭐 금 무슨 당, 삼 무슨 당 아시잖아요. 그 100권짜리 전집. 전 가나에서 그 책은 없어서 이제 친구네 가서 봤는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애를 고아 먹어야지. 그러니까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 부모를 살리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잔인한 게 어딨어. 예. 그리고 뭐 고려장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 고려장 편도 제가 본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냥 춘궁기면 부모님 갖다 버리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호랑이가 와갖고 뭐 엄마 아빠 잡아먹고 뭐 그 다음에 또 와서 애를 잡아먹으려는데 뭐 어쨌다더라 이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다 고어물이에요, 교수님. 이 전래동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여하간 산삼은 뭐 하늘이 주는 선물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만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만이들 근데 산삼 발견하려고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거는 지금도 그런. 쟤도 하시더라고요. 목욕하고 입산제 지내고. 네, 꼭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그냥 정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이 산삼 발견한다고 이제 그런 거는. 심지어는 그 무건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무건. 말하면은 이게 김된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냥 세 분이 조용히 계속 산만 타시는 거예요. 그 신봤다 얘기는 아시죠? 네, 그건 뭐. 신만이가 둘이 올라가다가 한 사람이 산삼을 발견했어. 그럼 발견한 사람이 신봤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 주장 안 하고 캘 때 가서 딴짓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거 내 거다 그 소리가 신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얘기 있더라고. 하여튼 교수님 아시는 그럼 신만이 선생님 계세요? 있어요. 연천 쪽에. 있으세요. 아직도 연천 쪽에 활동하시고요. 그 사람이 실 같은 거 몇 개 줘서 먹어봤다니까. 우리 집에 뭐 산삼주라고 담아놓은 거 있는데 언제 우리 박 PD 산삼주 그거 한 먹었죠? 네. 어떻던가요 그 맛이? 좋았어요? 우리 집에 그 똑같은 사이즈 한 병 더 있거든. 그거 이제 해줍시다. 네. 그거 아주 푹 그거 해놨으니까 먹읍시다. 그러면 교수님 이게 한 뿌리 발견하는 거 말고요. 다량으로 이렇게 나도 그게 그냥 굴락지라고 그러죠. 굴락지라고 굴락지. 네. 근데 있대요. 이게 40대 남성인데 이분이 이제 10만여로 활동을 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2012년도에 9년 전이네요. 네.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한 계곡의 야산에서
산삼 군락지를 발견합니다. 이미 한 30-40년 된 산삼 이 정도 이런 거 먹어야 된다니까. 30-40년 전 된 산삼은 한 70여 뿌리를 캤대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도 주고 네. 팔기도 하고 시세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군락지를 발견했는데 30-40년 된 것만 캤나 봐.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산삼이 있는데 그거는 연생이 짧은가 보지 연식이. 그러면 나중에 또 가면 또 나중에 몇 년 있다 가면 되겠네요. 놔둔 것 예, 같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꾸 수십 년 된 산삼을 자꾸 캐오니까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 60대 남성이. 예. 그 사람도 10만인데 얼마나 궁금했겠어. 그 이분이 한참 대선배님이시겠네요. 그럼 야, 그 10만이 경력도 얼마 안 된 사람이 40대가 60대 입장에서 볼 때, 야, 산삼을 계속 캐오니까 이제 물어봐. 여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싹 트는 거예요. 안 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영업 비밀을 물어본 거네 지금. 그러니까. 네. 근데 이 40대 이 남성이 굉장히 착한가 봐. 착했겠죠. 60대 남성을 친형처럼 따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 형을 데리고 와서 지가 발견한 산삼 군락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이 두 사람은 아까 내가 201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년 전에 2010년도에 야산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갖고 형 동생 사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워낙 가꿨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형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럼 산삼 군락지를 이제 둘이 공유하게 됐다. 네. 그래도 그 산삼의 그 임자는 40대 남성이겠지. 그렇죠. 찾아냈으니까. 그게 예의잖아요. 돌이고. 이걸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40년 거는 다 캐고 나머지 산삼이 얼마 있었는지 몇 개나 있었는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몇 개? 600개 겁니다.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산에 완전히 산삼 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찾기 어렵잖아요. 10만이들도 이건 평생에 한 번도 없을 건데. 이 40대 남성이 30년에서 40년 된 오래된 산삼은 70불이 이미 깼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제 새끼삼들이 한 600개 정도가 600뿌리 정도가 있는데 그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때 형한테 저게 더 크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캐가지고 같이 채취하자. 그거는 일부 주겠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아마 약속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네요.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잘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게 참 그런데 그 60대 남성 있잖아요. 네. 이 남성이 갑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어떤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흉기에 찔려서 병원을 옮겨졌는데 사망했어요. 살해당한 거네요. 왜 60대 남성이. 그러니까 형이란 분이잖아요. 새벽에 침입한 어떤 괴한에 의해서 안방에서 여러 번 찔렸어요. 칼에 의해서. 그래서 병원을 옮겨졌는데 사망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마 논산 이 사람이 사는 데가 논산 쪽 같아. 60대 남성. 네. 논산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던 것 같은데 배가 아프다 계속 찔려서 늑골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병원에 옮겼는데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살인 사건이잖아. 근데 강도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은 이거 분명히 타겟팅했다. 새벽 시간에 안방에 쳐들어와서 특별히 뭐를 훔쳐간 것도 없고 그냥 들어와서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 사라져버렸으니까 이건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단지 경찰에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추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60대 남성 집 담장을 넘어서 도망간 남성이 나와요. 그게 찍혔나 보네요. 이 살해하고. 그래서 이제 현장을 수색하다가 형사 한 명이 혈흔을 발견했는데 그 혈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격흔. 칼로 수차례 찌르다 보면 자기 손에도 상처가 지가 펴지죠. 그래서 범인의 손에서 흘러나온 혈흔을 형사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쳤네요. 혈흔을 추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 혈흔으로 보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해자 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단어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장에서 가요. 담을 넘어서 도망갔잖아. 담을 따라가서 계속 연장하면서 주변을 수색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인근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톨게이트 영수증. 아, 저기 톨게이트 영수증을 하나 발견해요. 그러면 뭐 이게 고속도로나 뭐 이런 그렇죠? 탄 거네요. 그러면 고속도로 관계 그 고속도로 공사 같은 데다가 협조해가지고 이제 차량 번호 찾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차량 번호 특정했고 알아봤더니 그 담 넘어간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전주를 거쳐서 그러니까 논산에서 살해하고 담 넘어가서 네. 어디로 갔냐면 서울 쪽으로 온 게 아니라 전주 쪽으로 가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네요. 가깝잖아요. 논산하고 붙어 있잖아요. 거의 논산으로 전주로 가서 네. 전주에서 서울로 이렇게 도주한 게 나와요. 그러면 일단 차도 나왔고 그죠. 차도 나왔고. 네. 그러면 범인은 거의 특정화 되지 않아요? 거의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경찰이 이제 앞바퀴에 들어가니까 네. 그 남성이 이제 눈치챘어요. 아 이건 자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 그래서 경찰한테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네. 아까 산삼 군락지를 발견했던 40대 남성이에요. 아, 왜 40대 남성이 이 60대 남성하고 군락지까지 공유하던 그 남성이 그 60대 남성한테 가서 살해를 했을까? 저는 교수님 아까 처음에 살해당했다고 했을 때 전 솔직히 교수님 40대가 60대한테 칼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반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어갖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40대 남성이 살해한 걸로 이제 경찰은 이제 본 거죠. 그럼 그분이 자수를 한 거예요, 그 양반이? 자수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 톨게이트 영수증으로 해가지고 뭐 차량 추적하니까 뭐 바로 인적사항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앞바퀴 들어오니까 이제 자수를 했는데 네. 이때 이 40대 남성이 산삼을 훔쳐갔다. 60대가. 아, 살해 몇백 불이 있는 거예요? 600불이 남았었잖아요. 네. 산삼도 훔쳐가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 살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40대 남성이 이제 구속이 된 건데 그럼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게 핵심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맞을까요? 그 훔쳐가고 무시했다. 40대 남성이 이제 그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요. 네. 봄에 가봤어요. 봄에. 네. 다시 한번 이제 그 네, 군락지 얼마나 거기 애주징지 갔을까. 네. 내가 생각할 때 그 군락지 갈 때 뒤에 엄청 돌아보면서 갔을 거야. 당연할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내려가고. 거의 007 작전 하듯이 네, 아마 네. 거기 갔을 것 같아. 우회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하러 그 60대 남성한테 알려줬어 그 군락지를. 그래서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나 보죠. 아니 워낙에 또 가까웠던 것 같고 또 이익도 어느 정도 공유하려고 생각했던 거니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살인자가 됐으니까 나쁜 사람이죠. 네, 네. 그러면 실제로 교수님 봄에 가서 본 거예요? 예, 이제 600불이 묵혀뒀잖아요. 네. 봄에 이제 다시 산삼 군락지를 갔어요. 40대 남성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교수님? 채취하려고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한 600불이 있었잖아요. 네.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600불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산삼이. 이분은 알았을 거예요. 600불이 개수까지 알았을 거예요. 알았죠. 세는 거죠 다. 네, 1번부터 번호 다 매겨놨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니까 40대 남성 입장에서는 이 600불이를 캐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한 명밖에 안 나오네. 60대 네. 남성밖에 없는 거죠. 네, 아는 형.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네, 거야. 그 형님.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고. 네. 근데 이거 아까 40년 된 그 산삼 뿌리 한 뿌리당 보통 100만 원에서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와. 그러면 70뿌리 캐갔으니까 이 사람은 이미 엄청 돈은 버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몇 억은 그냥 버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더 키워가지고 600뿌리도 처분할 건데 그 봄에 딱 가서 해빙되고 나서 딱 가서 보니까 거기 있어야 할 600뿌리가 한 뿌리도 없는 거 다 사라져버리고. 눈 뒤집힌 거지 이 사람이. 그리고 제일 먼저 의심한 사람이 이 장소로 알고 있는 그 형, 60대 그 형.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진짜 훔쳐갔을까 그럼 이 남성이? 그렇죠. 그게 중요하네요. 이게 이제 그래서 40대 남성이 아마 형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네. 안 가져갔대요. 아, 본인은 안 가져갔다. 뭔 소리야 내가 왜 가져가 임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그러면서 그러면 그 600불이가 다 어디 갔어? 40대 남성이 물어봤어. 그랬더니 60대 남성이 신만이 어떤 그 저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예요. 네. 야 산삼이라고 그러는 거는 장마나 이 가뭄 같은 게 들어오면은 삭아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형님이 가져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따졌을 거 아니에요. 네. 어? 원래 새끼 산삼은 말이야 장마 들고 가뭄 들고 그러면 사가 버리는 거야. 왜 나한테 가져갔다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 그거 모르는 일이라고 말이야. 뭐 그 바람에 둘이 싸움이 엄청 된 거예요. 언쟁이. 그러니까 동생은 형이 가져갔다 보는 거고 형은 이게 자연적으로 다 녹아 없어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60대 남성이 살아있다면 네. 그 산삼을 진짜 실제로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경찰이 확인할 수 있겠지. 있죠. 그죠? 네, 처분하던가 어떻게 문제는 이 60대 남성이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정말 가뭄이나 그 장마 때문에 새끼 산삼이 녹아버린 건지 600뿌리가 네. 아니면 이 사람이 캐다가 어디로 내가 볼 때는 만약에 훔쳐갔다면 이식했겠죠. 네. 그죠? 그렇죠. 그 장소에서 빼다가. 장소가 또 있을 테니까. 네. 그건 알 수가 없는 걸로 끝나버린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40대 남성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결심한 거예요. 범행하기 수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도 구입하고, 흉기도 직접 제작했대요, 본인이. 칼을 만든 거예요. 네, 제작했대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몰래 침입해서 따진 거지 또. 한 달 전에도 싸웠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예 이 60대 남성 집으로 흉기 제작해서 딱 차고 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담을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남성을 그냥 공격해버려요. 그럼 교수님 그 탄삼이 어쨌든 어디가 만약에 이식을 했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삼 그렇죠. 600뿌리가. 그러면 이 지금 40대 남성 입장에서는 그 산삼을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려 협박을 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경찰이 그 부분은 밝히지 못했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본인이 이제 끝까지 오리발 까면 그만이니까 그냥 네. 갑자기 들어가서 살해했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네. 근데 저는 분명히 들어가서 넌 내놔. 내놔 빨리. 600뿌리 내놔. 네, 네, 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언쟁도 많았고 그래서 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잠자고 있는 사람 가서 무작정 찔렀을까요? 거기서 이제 대화에 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산삼 훔쳐갔는지 여부를 따져보려고 네. 집에 방문해서 흉기 가져간 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져갔지 죽이려고 가져간 건 아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그 60대 남성의 아내한테 내가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부인도 있었어요. 부인도 있었죠. 그래서 내가 휘두르다 보니까 살해했다, 사망하게 됐다, 뭐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이미 그 살해 도구를 이미 만들어 갖고 소지하고 가는 순간부터 이거는 계획범죄 아닌가요? 그렇죠. 예. 여차에서 말 안 하면 공격하려는 생각 아니겠어요? 특히 교수님 이분이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할 정도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공격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몸 자체, 자상 자체가. 맞아요. 근데 네. 아마 들어가서 내놓으라고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찔렀냐 아니면 가서 물어보고 싸우다 언쟁하다 찔렀냐 이런데 저도 언쟁하다 찔렀을 것 같아요. 내 아내하고 네. 죽은 60대 그 두 사람이 합동으로 나한테 덤벼들어서 내가 얼떨결에 막 찔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겠죠. 네, 그건 안 나오셨잖아요 지금 네, 내용 그 부분은 자체는. 명확하게 이제 경찰에서 안 밝혔는데 분명한 거는 600뿌리의 어떤 행방에 대한 두 사람의 언쟁이 있었을 개연성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게 원흉이니까요. 네, 3단 600뿌리가. 그래서 이 참 비참하게 흉기에 찔려서 그분이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교수님 이거는 제가 뭐 단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장소를 아시는 분이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이식했을 가능성이 일부 있다는 거고. 교수님 아니 또 우연히 그 10만이 많으니까 저도 그 얘기하려고 해요. 네, 저도. 거다가 그거 발견해서 600불이 싹 해갔을 수도 있잖아. 싹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요 사건 하기 전에 이제 10만이 아까 연천 10만이한테 물어봤어. 네. 전화해서. 그런 경우라면 네. 그 이식도 잘 하는데요. 산삼 잘못 이식하면 다 죽는데요. 다 죽는다니까. 예, 아주 고도로 이거 관리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실같이 돼 있는 그거 뽑아가지고 와서 딴 데 이식하다가 다 죽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발견하면 그냥 그 다리 두는 게 맞대요.
그리고 산삼이 잘 배양될 저 조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죠. 군락지가 형성된 거라 함부로 이식 잘못하면 다 죽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판단컨대 아주 고도의 전문가가 그 캐가서 이식했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도 돈이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실섬이라도. 그러니까 아예 캐 갔거나. 그런데 아마 다른 신만이가 발견했다면 그 어린 산삼 600뿌리는 다른 신만이 같은 경우도 안 캐 간다는 거예요. 아, 그게 룰이란 얘기네요. 그냥 안 캐 가는데요. 뒀다가 좀 더 키워서 야금야금 뽑아가지. 그래서 이거는 고의적으로 누군가 캐갔을 가연성이 압도적으로 높대요. 그냥 싹 쓸어버린 거네 그냥. 다른 신만이가 발견했으면 그대로 둘 거라. 우리 덮는데요. 공간이 됩니다. 덮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연천 내가 아는 신만이의 어떤 그 사람의 추정은 누군가 이게 60대 남성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건 누군가 고의적으로 캐간 거다. 싹 다 쓸어. 캐간 거지 다른 신만이가 발견했으면 아마 덮어서 위장해 놓고 안 캐갔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는 돼요. 그러나 우리가 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식을 시켰다거나 파다가 팔아먹었다거나 이런 단정은 우리가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재판이 있었는데요. 1심 판단은 그때도 40대 남성은 이제 재판정에서 그 산삼 훔쳐갔나고 너 형이 내 산삼 훔쳐갔어요? 그거 묻기 위해서 집을 방문했는데 둘이 말다툼이 돼서 신랑이 하다가 막 저 부인하고 둘이 댐비길래 방어 차원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고의성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안 맥혀. 내가 볼 때 그 얘기는 흉기를 지가 손수 만들었잖아. 그래서 안 막히는 것 같고요. 찔린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1심에서 이거는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죄질이 불량해서 중형에 처하는 게 맞다. 징역 18년 선고했어요. 18년이요? 아, 참, 저 엄하게 그 다만 이제 자수한 게 참작이 된 거예요. 그 18년. 근데 인적사항이 특정돼 가지고 자수한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필요적 감경이 아니에요. 임의적 감경서. 임의적 감경. 해줘도 그만이고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참작을.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범인이라고 나타나면 필요적 감경이고요. 그러면 이건 다르거든요. 이거는 아니 이미 인적사항이 다 드러나고 지한테 압박이 들어오니까 차남바가 나오고 지가 나오니까 그냥 경찰이 추격해오니까 자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참작은 해줬지 필수적으로 감경해 준 건 아니라는 얘기죠. 1심 재판을 일단 참작은 해주신 거네요. 그게 이제 18년인데 항소했어요. 당연히. 항소했겠죠.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찌른 장소가 다른 거고 흉기를 손수 갈아서 만들어가지고 들고 갔고 밤 시간대 왜 그 담 넘어 들어가요? 사다리 타고. 그러면 문 두들기고 들어갔어야지. 들어갈 때부터. 그렇죠. 사다리 타고 새벽 시간에 기어 들어가는데 그게 그 대화하러 간 사람의 태도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계획적 살인 범행이나 그걸로 봐야 된다. 적어도 그것도 아니래도 그거에 준하는 정도는 맞다. 계획적 살인에 준할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 그렇죠. 2심에서 이렇게 해갖고 항소 기각해서 18년 확정됐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그렇게 확정된 거거든요. 여기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악감정 가지고 있는 거 분명하죠. 악감정, 600불이가 없어졌으니까 악감정 가지고 있는 거 분명하고. 수개월 동안 저 범행도구 구입하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새벽 시간에 그거 갖고 사다리로 담 넘어갔잖아요. 그 새벽 시간에 집에 침입해서 잠에서 깨어난 사람하고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찔렀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이건 고의 있고 계획범죄라고 보여지고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해도 계획범죄에 준하는 정도다. 이게 18년이에요.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돼갖고 18년 확실하게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거 비극이에요. 산삼의 비극. 이거 비극이다. 제가 이거 분석을 교수님 좀 하면 첫째 분석 좀 해봐 이제. 가해자인 분은 안 보여줬으면 여기까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안 보여줬어야지. 이걸 왜 보여줬어? 누가 훔쳐 말고 나 알 바 아니고 저는 지금 빼고 안 보여줬으면 그게 없어져서 다른 사람이 캐 갖고 거냐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내게 아닌가 보다. 그렇지. 두 번째 안 가르쳐주고 자기만 알고 있었으면 절대로 누가 훔쳐갔으리라고 생각 안 하지.
피해자분도 거기 굳이 따라가서 보신 게 사실은 살해당한 원인이 돼 버렸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 안 보셨으면 의심도 안 조용히 뭐 훔쳐갔겠냐고 그렇게 했겠죠. 의심도 안 당하죠. 의심도. 그러니까 이분이 훔쳐갔다 안 그래도 떠나가지고 예, 어떠한 이유도 살인의 피해자가 존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당한 살인의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부지가 그 현장에 간 거 자체가 이게 비극의 씨앗이에요. 근데 나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산삼이 무대기로 발견되는 순간 이 사람한테는 비극이었네요. 징역 18년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렇죠. 이거 아주 서글픈 얘기예요. 교수님 보시면 수사하시다 보도 대운이 없었어야 되는데 대운이 나갖고 범죄자 되는 경우 많이 보시죠. 로또 있잖아요. 로또. 그래요 교수님? 로또 당선된 사람들이 거지돼가지고 흥청망청 써가지고 노숙자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50% 망한다고는 나왔어요. 그래서 로또의 저주라는 말도 있어요. 로또의 저주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동안 그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아내도 팽개치고 버리고 집사람도 버리고. 이혼으로 가요? 이혼하는 케이스 많아요. 이제 꺼들머리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이제 어디 가서 미쓰리도 만나고 미스김도 만나고 아내하고는 다르잖아. 내가 찌질이 고생하면서 살았던 아내하고는 다르잖아. 가서 보니까 때깔이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의 새끼들이지. 이게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라는 거 그 자체가 훈장이에요. 훈장이에요. 내 아내의 주름살은 나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네. 빚이고요. 빚값이죠. 예. 그런데 그쵸 빚이고. 예. 그런데 안에 팽개치고. 그때부터 미쓰리 만나고 미쓰기 만나고 미쓰유 만나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아내가 당연히 뭐라 하지. 그러니까 너 얼마 줄게 이혼. 털고 나서 이제 가서 걔들한테 쪽 빨리지 또. 아까 시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 의식구조 자체가 제대로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지랄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쪽팔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노숙자 된 놈들 많아요. 부자가 될 준비도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경영에 보면. 네, 부자가 될 준비가 안 일확천금이라는 게요. 어떤 면에서 저주로 다가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염 교수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강의 가가지고 강의료 차곡차곡 모아서 애들 가르치고 만원한테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나 뭐 나도 방송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강의하고 여기 유튜브 와서 우리 박 PD 밑에서 일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밑에서는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동물선상에서 이렇게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지고지순하고 숭고한 행위예요. 열심히 살고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 그러면 교수님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의정부 동두천 양주 남양주 그쪽에 북부일 때 중심도시에서 계속 활동하셨잖아요. 수사하시면서 그때 개발지였잖아요. 교수님 한창 수사과장 하실 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갑자기 그냥 떼부자가 돼서 이런 사건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하나 이런 뭐 불행한 사건 있었다면 뭐 지목은 안 하더라도 있으시면. 아이고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네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어서 그냥 내가 아는 분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 고물상에서 고물상. 그렇게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물상은 옛날에 터는 넓잖아. 저 외곽 지역에 맞아요. 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근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뭐 전에 내가 말씀드린 할아버지처럼 화폐도 아닌지 잘 몰라. 그 할아버지는 600억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얼마 들어왔어요? 물어보니까 600만 원 들어갔대. 60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만 생각하시던 분인데 억 단위를 얘기를 들으니까 나 얼마 들어온 줄 알아? 나 600만 원 들어왔어. 그래. 할아버지 그거는 600억이라고 그러는 거야. 600만자 빼는 거야. 내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그 고물상 하시는 분 내가 말씀드리는 그분도 엄청나게 넓은데 거기 아파트가 딱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신 거네요. 돈이 그냥 왕창 갑자기 1억 전금이 들어오니까 미스 유 만나고 미스 최 만나고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그냥 득달같이 이혼하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그 놀러 가끔 가면 사모님이 저 씨암탉 같은 거 잡아가지고 직접 손수해서 이런 산 같은 데서 여름 같은데 내가 이제 수사과장 할 테니까 과장님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같이 먹고 그렇게 진짜 성실하게 고물상 할 때는 그 손이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일해가지고
같이 남편 보조하면서 네. 또 박스 같은 거 들어오면 할머니들하고 상대하면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맞아요. 돈 100원짜리까지 세 가지고 주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읽어왔는데 예, 그게 아파트 들어서 일확천금 받으니까 그냥 아내 팽개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지금 꼴꼴 나요. 아유 참 그러네. 내가 막 뭐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못 만났죠. 그러니까 참 이게 자 본인이 감당할 만한 어떤 운이 와야 되는데 감당 못하는. 그러니까 부자도 딱 맞네. 부자도 네. 부자가 될 준비는 필요한 거. 그게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자가 될 그 자격이 안 되면 그 돈이 천년만년 들어오는 줄 알고 막 쓰다가 완전히 절단 난대요. 그래서 서푼짜리 벌이를 해도 서푼짜리 벌이를 해도 내가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내 어떤 신성한 그래서 노동은 신성하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신성한 노동에서 벌어들이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가치 있게 쓸 때 돈이 빛이 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근데 하여튼 이 사건은 한 600불이 진짜 많기도 많아요. 맞네요. 예. 70불이 30-40년생 70불이를 이미 캐가지고 많은 거는 한 뿌리에 1,000만 원 받고 뭐 싸게는 100만 원이라고 최하. 네. 그럼 70불이 캐갔으면 100만 원씩 해도 얼마예요? 7억입니까? 7억이죠. 이미 그 사람은 부자야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나머지 600불이는 여벌로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여벌로.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다칠 일이 없는데. 네, 근데 그래서. 욕심이 사람을 죽이는 행동까지 한 건 맞잖아요, 교수님. 맞죠. 네, 원한도 욕심에서 나오는 게 원한이니까. 맞아요. 네. 그 600불이는 그 사람은 아마 확신하는 것 같아. 사망한 분이 처분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법적으로 근거 없기 때문에 함부로 없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건 없기 때문에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산삼이 불러온 살인. 한 명은 살인범에서 장기수 하고 있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참 안타깝네요. 네. 예, 오늘 그 중요 사건은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